안녕하십니까. 팔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후경골근 기능 부전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경골근은 팔에서 가장 중요한 힘줄입니다. 나는 이런 거 못 들어봤다. 뭐 그렇게 흔히 잘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병인데 서양에서는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연세가 수명이 길어지고 또 비만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경골근이 정상이 아니면 비정상이면 점차 발을 못 쓰게 됩니다. 점점 어떤 병이 지금 당장 아픈 것만 문제다. 그럼 치료 안 해도 되고 또 약만 먹고 지내도 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병은 가면 갈수록 점차적으로 발을 못 쓰게 돼서 점점 잘 못 걷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병입니다. 후경골근이라는 힘줄은 발목 요게 안쪽 복숭아뼈입니다. 발의 안쪽을 지나가는 요 힘줄이 후경골근인데요. 그 바로 인접해서 발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발을 이것이 안쪽 복숭아뼈고 발을 안으로 틀면은 누구나 요 힘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후경골근입니다. 바로 뼈에 인접해서 바로 뼈에 붙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후경골근은 발을 이렇게 안쪽으로 여기 안쪽 복숭아뼈, 안쪽으로 들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에서는 힘줄이 이렇게 잘 보이는데 잘 보이죠? 이쪽에서는 후경골근에 이상이 있으면 발을 안으로 틀지를 못합니다. 양발을 놓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아킬레스 힘줄과 기능을 더해가지고 들어 올리는 역할도 하고 발을 뒤꿈치가 들어 올릴 때 안쪽으로 틀어집니다. 여기 바깥쪽 복숭아뼈고요. 뒤꿈치가 안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방향으로 들어 올려요. 누구든지 들면 이렇게 들립니다. 이것이 후경골근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지는 것입니다. 후경골근 기능 부전 중에서 처음에는 이게 MRI인데요. 위에서 봤을 적에 안쪽에 힘줄이 있는데 검은 것이 힘줄인데요. 정상보다 두꺼워져 있습니다. 힘줄이 이상이 있으면 두꺼워지고 힘줄 주변에 흰 부분이 지금 물이 고여 있는 겁니다. 물이 차게 됩니다. 옆으로 보면은 힘줄이 있고 희게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힘줄에 이상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스테로이드라는 주사를 놓으면 안 됩니다. 힘줄을 점점 더 당장은 증세, 이런 물이 고이는 염증은 가라앉힐 수 있는데 그래서 당장 증세는 좋아질 수 있지만 힘줄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스테로이드라는 주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사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진찰을 볼 적에 이것이 정상적이고 이쪽이 후경골근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안쪽으로 힘줄이 지나가는데 그 힘줄이 부어서 또 붓기도 하고 기능적으로 안쪽에 힘줄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휘는 겁니다. 그러면 안쪽이 불룩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면 요 힘줄인데 요게 부어 있고 요 힘줄이 요걸 이렇게 당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뒤꿈치가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서 이와 같이 안쪽이 점점 더 불룩하게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이고 정상이면 딱 뒤꿈치 잘 들고 안쪽으로 휩니다. 이분은 여기가 좀 불룩하죠. 그래서 들어 올리기는 했는데 정상만큼 높이 들어 올리지, 요거 높이 들어 올리지 못하고 조금 들어 올리면서 이 뒤꿈치가 똑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틀어지지가 않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높이와 방향성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더 심하면은 아예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떨어지지가 않고 안은 더 불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후경골근 기능 부전이 이런 심해질수록 이렇게 뒤꿈치를 들지 못하니까 자연히 보행에 장애가 있을 테고 쩔룩거리고 더 심하면 아주 짧은 거리를 걷는데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면은 다른 힘줄을, 이것이 후경골근인데 이것이 여기서 못 쓰게 되니까 대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데 못 쓰게 되면은 요 힘줄을 가지고서 요 힘줄의 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뼈에다가 이식을 해주는 이런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이제 하지 않고 뭐든지 치료를 하는 게 좋겠죠. 초기라면 증세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
힘줄은 괜찮은데 물만 약간 고인 정도다. 뭐 이런 정도라면은 깔창, 보조기, 깁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발이 후경골근이 이런 방향으로 틀어질수록 후경골근이 자꾸 당겨지니까 똑바로 유지해주기 위해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본 건데요. 사람이 서 있는데 이게 안쪽 복숭아뼈고 이게 바깥쪽이면 안쪽을 받쳐 올려주면은 이쪽을 지나가는 힘줄이 덜 쓰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창도 이런 효과를 하는 것이고 보조기도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부스도 발이 이렇게 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니까 결국은 비슷한 목적으로 이러한 수술하지 않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되면은 수술하지 않고는 어렵고 이제 수술 중에 제일 기본적인 수술 중에 하나 제일 간단한 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뒤꿈치가 이렇게 젖혀져서 다리뼈가 있으면 뒤꿈치뼈가 여기 다리뼈 밑에 있어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젖혀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뒤꿈치뼈를 딱 끊어서 이 다리 축선에 뼈를 맞춰주기 위해서 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제일 기본적인 수술이고 이 외에도 그 발에 사실 이제 평발에서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평발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술에서 후경골근이 힘을 덜 받도록 이런 수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후경골근 기능부전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병은 후경골근을 지속적으로 힘줄을 계속 자기 체중으로 계속 찢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거고 점점 발을 판판하게 디디지 못하게 되고 걸을 때 뒤꿈치를 들어 올리지 못하고 쩔룩거리게 되고 평발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평발이 있으면 후경골근이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평발의 원인이고 또한 결과이기도 하고 평발이 있어서 후경골근 기능 부전이 되면 평발이 더 심해지고 또 후경골근이 더 못 쓰게 되고 서로 악순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증성 부주상골도 이 부주상골이라는 게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부위에 결국은 이 후경골근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 부전과 마찬가지의 그런 기능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후경골근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비수술적인 치료, 깔창이라든지 보조기라든지 뭐 처음에는 기부스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안 되면은 이제 그런 수술적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경골근 기능 부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